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는 3월 15일부터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층 가운데 지병이 있는 주민들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오늘 초중 고등학교 재개와 관련한 5대 전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주의 CVS와 라이트에이드에서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오늘 설날을 맞이해 타운 한인들에게 500그릇의 떡국을 나눴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돼 있던 한인 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타운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나눔의 행사였습니다. 올해 남가주 한인들의 설 송금이 지난해보다 일제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도심과 인근 4개 지역 프리웨이 구간들에 유료 차선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인타운 및 한인 거주지역 교통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 커뮤니티 칼리지의 하나인 오렌지 코스트 칼리지의 기숙사에서 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들을 만나 경기 부양을 위한 구제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초당적 지지를 당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 변론 시간을 단축하기로 해 이르면 내일 상원의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소비 지표의 부진에도 미국의 부양책 기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2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는 3월 15일부터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층 가운데 지병 있는 주민들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지병에는 암, 만성 신장병, 다운 신드롬, 심장질환, 비만, 제2형 당뇨병, 장기 이식으로 면역력이 약한 주민, 임산부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나 발달 질환이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물론 65세 이상 주민들은 지병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3월 15일부터는 가중의 접종 대상은 1,9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문을 닫았던 학교를 다시 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 초중고등학교 재개와 관련한 5대 전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코로나 방역 대책을 엄격하게 시행한 많은 초중고교가 안전하게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며 학교 재개 전략은 과학과 증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데이터에 따르면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역사회 감염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코로나 감염률이 높은 지역사회라 하더라도 초등학교의 경우 코로나 방역 대책을 전제로 최소한의 대면 수업을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는 매주 직원과 학생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감염률이 낮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DC는 감염률이 가장 높은 레드존 구역의 경우 초중고교는 엄격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것은 제한했습니다. CDC는 그러면서 보편적이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청소와 환기 시스템 개선, 환자 발생 시 접촉자 추적과 격리 조치 등을 학교 재개를 위한 5대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점인 라이트에이드가 오늘부터 가주 등 전국 5개 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라이트에이드 측은 추후 할당받는 약국 매장에 백신 접종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라이트에이드 약국에서 맞을 수 있는 코로나 백신 양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라이트에이드 매장에서 첫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2차 백신 접종 스케줄을 잡아준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라이트에이드 백신 접종소의 위치를 예약 포털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가주에서 65세 이상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트에이드 측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 싶은 주민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인적 사항을 기입하면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트에이드 웹사이트 laiteaid.com/covid19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올해 남가주 한인들의 설 송금이 지난해보다 일제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운은행들의 설 송금 집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설을 앞두고 실시한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 동안 설 송금 건수와 액수 모두 늘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경우 올해 설 송금 건수는 3,373건, 송금 액수는 640만여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송금 건수와 액수 모두 늘었습니다. 한미은행은 올해 송금 건수 2,249건, 송금 액수 493만 6천여 달러로 지난해보다 송금 건수와 액수 늘었습니다. CBB뱅크의 경우 올해 송금 건수 69건, 송금 액수 18만 3,500달러로 송금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송금 액수는 2배로 늘었습니다. 오픈뱅크는 올해 송금 건수 150건, 송금 액수 33만 3천여 달러로 송금 건수와 액수가 모두 늘었습니다. LA 12지구 좌니 시의원이 설날을 맞이해 설날 구디백 증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설날 구디백 증정 행사에는 LA 통합교육부의 무상급식 프로그램 그랩앤고와 함께 설날의 의미를 담은 홍보물, 한국김, 스낵, 젤리, 포춘카드, 마스크와 개인 보호 장비가 담긴 구디백을 LA시 12지구 내 3군데 그랩앤고 센터에 각 500개를 전달해 총 1,500개의 구디백을 드라이브트루 방식으로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좌니 시의원은 오늘 오전에 존 F 케네디 시니어 하이스쿨 내 무상급식센터에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구디백 안의 아이템들은 농협, 푸드캠프, 경남사무소에서 후원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한인타운 구간을 비롯해 교통 혼잡이 심각한 LA 도심과 인근 4개 지역 프리웨이 구간들에 유료 차선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인타운 및 한인 거주 지역 교통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최근 2년간 혼잡 통행료 징수 구간 확대를 위한 조사를 벌여 한인타운 인근을 통과하는 10번 프리웨이를 포함한 총 4개 지역 구간들에 러시아워 시간대에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별도의 유료 차선을 도입하려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가 유료 차선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미 전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꼽히는 10번 프리웨이 선상, 다운타운에서 웨스트 LA 사이, 다운타운 지역 101번 프리웨이, 역시 다운타운 지역 5번 프리웨이, 그리고 산타모니카 산맥을 통과하는 405번 프리웨이와 5번 프리웨이 구간 등입니다. 교통당국은 이들 4가지 방안이 교통 혼잡을 피하면서 기존의 대중교통과 앞으로 들어설 대중교통이 이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들 계획이 현실화되면 LA 도심과 인근의 교통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메트로가 검토하고 있는 첫 번째 유료 차선 도입 대상은 산타모니카 산맥지대를 통과하는 405번 프리웨이와 5번 프리웨이의 다차선 구간입니다. 샌퍼난도밸리에서 산타모니카, 샌게브리엘, 샌버나디노 등의 LA 분지로 통근하는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 구획과 관련해 LA 다운타운 진입으로 연결되는 101번 프리웨이와 5번 프리웨이의 일부 구간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메트로는 다음으로 다운타운 일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대중교통 또는 계획 중인 대중교통이 밀집된 구간에 유료 차선을 도입하는 2가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4가지 계획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메트로의 이사회를 거쳐 LA 지역의 통행료 테스트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선호하는 구간이 결정됩니다. 시행 계획은 2022년 봄 메트로 이사회에서 투표에 붙여집니다. 이사회 승인을 얻을 경우 오는 2025년 시행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인타운 육각길에 보행자 전용도로 전환 계획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정부와 논의를 시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측은 현재까지 진행된 주민대상 설문조사에서 4분의 3 찬성 의견이 나왔다며 앞으로 시의회 측과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을 밝혀 프로젝트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LA 한인타운 핵심 상권이자 교통량이 가장 많은 거리 중 하나인 육각길의 놀만디, 벌먼트 구간을 보행자 전용도로 및 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주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민 설문조사에서 현재까지 참여한 500여 명의 주민들 중 4분의 3가량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일주일 안으로 한국어와 스페니시 버전 설문지도 만들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또 현재 주민 설문조사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윌셔 블루버드와 육가 인근 건물주들에게 추가적으로 연락을 취해 주차장을 공유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한인 업주들 일부는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유가의 차량 통행이 금지될 경우
한인타운 전역이 최악의 교통지옥으로 바뀌고 차량 통행 및 주차 불편이 비즈니스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오늘 설날을 맞이해 타운 한인들에게 500그릇의 떡국을 나눴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돼 있던 한인 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타운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나눔의 행사였습니다. 이은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은 12일, 타운의 모처럼 훈훈한 온정이 감돌았습니다. 최근 야외 영업이 시작되었어도 그동안 비즈니스 영업 제한으로 타운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한인들이 예전 같은 명절 분위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LA 한인상공회의소가 타운 식당도 돕고 한인들에게도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대접하자는 취지에서 타운 식당 5군데에서 따끈한 떡국 500그릇을 끓였습니다. LA 상공회의소는 12일 광양불고기, 선농단, 명동교자, 수원갈비, 그리고 마당국수 등 타운 내 5군데 식당에서 마련한 총 500그릇의 떡국 점심을 한인들에게 무료로 나눴습니다. 설날 맞이 떡국 나눔 행사에서는 투고로 마련한 떡국에 $15 상당의 고급 칼슘 영양제도 하나씩 곁들여 500개가 선사되었습니다. LA 한인상의 강혜한 회장은 코로나로 힘든 주민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타운 내 침체된 상권을 돕고 무엇보다 타운 내 점점 잊혀져가는 최대 명절인 설날의 의미와 정서를 되새기고자 이번 설날 맞이 떡국 나누기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올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시니어분들도 오시고 또 약간 젊은 분들도 오시고 이런 데 와서 떡국을 하나 나눈다는 의미로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들 위축돼 있는데 마음에 조금이라도 작은 위안이라도 됐으면 하고요. 전통 명절에 이런 행사를 해드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접한다는 게 그분들도 또한 마음이 따뜻하고 저희들도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인 12일은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도 많은 한인들이 식당을 찾아 떡국을 나눴습니다. 이번 설날 맞이 떡국 나눔 행사에 참여한 광양불고기의 식당 안철홍 대표입니다.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따라 날씨가 굉장히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떡국 한 그릇에 이렇게 온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LA 한인상인은 오는 3월에 타운 내 상권을 살리기 위한 2차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쯤에 한인타운의 힘든 식당들을 찾아서 일주일에 한 5군데를 우리들이 발굴을 해서요. 거기를 대신해서 광고도 해주고 라디오나 신문에도 간단한 스토리랑 합쳐서 또 사람들에게 알려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정부 측이 상공인들에게 PPP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대책이 없어 한인 상공인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상인은 상권 살리기 운동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고교생과 대학생 35명에게 오는 19일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 커뮤니티 칼리지의 하나인 오렌지 코스트 칼리지의 기숙사에서 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지난 이틀 사이 코스타메사에 있는 오렌지 코스트 칼리지 캠페인 기숙사 건물에서 학생 2명이 연달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46분경 아담스 애비뉴 1300블록에 위치한 새로운 기숙사 건물 더 하버에서 아모니 파머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이어 10일 오전 11시경 같은 기숙사 건물의 다른 유닛에서 로버트 스텔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그가 파머와 같은 9일에 숨졌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은 두 학생의 사망 원인이 현재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된다고 학교 전체에 이메일을 통해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한 두 학생의 사례가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코스타메사 경찰은 사건을 사망 학생들에 대한 부검을 검시국에 의뢰하는 한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아버님께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제 아내는 삶의 활기를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장지아 외과. 일반 외과, 종양, 탈장, 맹장, 치질과 항문 수술, 그리고 담석과 암 수술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쉼없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장지아 외과.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올림픽과 베렌도 213-674-7517 674-7517. 장지아 외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시모리의 주성분인 동화 추출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사랑을 전하는 달 2월 라디오 서울에선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아 달콤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내 짝꿍 자랑. 아내, 남편, 친구, 동료 등 그동안 마음속에 두었던 나만의 짝꿍 자랑을 마음껏 하세요. 짝꿍과 벌어진 콩닥콩닥 사랑 이야기부터 지난해 예기치 못한 팬데믹을 지내면서 발생한 짝꿍과의 가슴 아픈 사연까지 서로서로의 짝꿍 이야기를 나누며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시간 내 짝꿍 자랑. 사연은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내 짝꿍 자랑 배너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보내주신 사연들 가운데 최고의 글을 선정해 오는 2월 26일 금요일 싱글벙글쇼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혼자만 간직하기 아까운 짝꿍과의 달콤함을 라디오 서울 게시판에 직접 자랑하세요. 라디오 서울 2월 특별 기획 내 짝꿍 자랑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8분입니다. 금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 구간부터 60번 웨스트와 교차되기 바로 전 구간 10에서 15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3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4가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6마일에서 12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또 이용 구간 110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글렌데일 블루버드 구간도 16마일에서 21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입니다. 벌뱅크 블루버드 구간부터 주 드라이브와 교차 지점 20에서 23마일대,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7가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4에서 20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 지역 지나는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부터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101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까지 8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110번 놀스 방향 마틴 루터 킹 블루버드 구간부터 17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을 지나 구가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0에서 17마일대로 역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 구간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6마일에서 19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벤츄라 지역 지나는 101번 웨스트 방향 우드맨 애비뉴부터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발보아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1에서 19마일대. 101번 이스트 방향 파크웨이 칼라바사스 구간 7마일대로 정체되고 있고요. 27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소토 애비뉴와 교차 지점 14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5시 퇴근길 정체 구간 많은 모습 보입니다. 가시는 곳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들을 만나 경기 부양을 위한 구제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초당적 지지를 당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양당 소속의 초당파적 주지사 및 시장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구조 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부양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충분한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마찬가지로 주 정부가 실업 문제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각 주에서 수백만 명의 실업자를 지원하고 학교를 재개하는 데 연방정부가 더 많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연방정부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해달라면서 주지사와 시장들이 코로나19 위기 첫날부터 최전선에서 위기에 잘 대처해왔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공화당의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 주지사 4명과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주 알링턴의 제프 윌리엄스 시장, 민주당의 케이샤 랜스 보텀스 주지아주 애틀랜타 시장 등 시장 5명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수용소 폐쇄를 목표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백악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그것은 분명히 목표이며 우리의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 시설의 현 상태를 정부가 평가해야 해서 작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방부와 국무부, 법무부 및 기타 기관이 참여해 정책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밀리 혼 대변인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현재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NSC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2024년 대권 주자군에 꼽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상관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매섭게 직격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오늘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대를 저버린 걸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고 우리는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6일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거론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입 사태를 초래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화났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나는 충성심과 우정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데 너무 실망했고 넌더리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확정하지 말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의회 난입 사태 당일 광분한 시위대는 펜스 전 부통령을 찾아다녔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직에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공화당 내에서 다시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인 셈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낸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2024년 대권을 노리는 공화당의 잠룡으로 꼽힙니다. 작년 공화당 전당대회 때 찬조 연설까지 하며 가깝게 지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독자적 입지 구축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상원 탄핵 심판 나흘째인 오늘 탄핵 추진이 정치적 보복이자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마이클 반데르비는 이날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변론에 나서 탄핵 추진은 정치적 보복을 위한 노골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탄핵 심판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마녀 사냥이라며 이러한 헌법의 끔찍한 남용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시기에 나라를 더욱 갈라놓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연설에서 의회 난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촉구한 게 아니라며 불법적인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권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이틀간 16시간의 변론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4시간 안팎만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절차는 상원의원들의 질의와 양쪽의 최종 변론, 표결로 이어집니다. 이르면 토요일인 13일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인 TJ 더클러 부대변인이 기자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일주일간 무급정직됐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더클러 부대변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도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여기자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운동을 취재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기자와 자신이 연인이라는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으려고 폴리티코 기자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리티코 기자는 기사에서 악시오스 기자가 더클러 부대변인과 연인임을 작년 11월 회사에 알린 뒤에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등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된 보도를 계속했고 팟캐스트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에 찬사를 보내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클러 부대변인은 폴리티코 기자와 통화에서 너를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등 폭력적이고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트 베딩필드 공보국장도 폴리티코 편집국 측에 유감을 표했고 더클러 부대변인은 업무 복귀 후에도 폴리티코 기자를 상대하는 일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과도한 인상 요구로 지지부진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이 타결을 위해 전념을 다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인 SME를 위한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인지를 묻는 KBS의 서면 질의에 진전이 있다면서 양측이 조속한 타결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또 언제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속 타결을 위한 노력들이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양측 간 과도한 입장 차이로 동맹 정신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지금까지 돈 문제로 동맹을 압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과 분담금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북 정책 조율과 영내 동맹 강화 논의 등 한미 간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있는 만큼 분담금 문제로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미 당국자들의 의지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 국무부의 전화 브리핑에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핵 문제가 여전히 미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지난달 연방의사당 난동 사태로 기소된 사람 10명 중 9명은 극단주의 단체와 무관한 보통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6일 워싱턴 DC 의사당 난동과 관련해 연방범죄로 기소된 186명 중 14%만이 프라이드 보이즈 등 극우 단체나 무장 단체와 연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 단위로 기소된 피고인까지 포함하면 극우 또는 무장 단체와 관련된 사람은 10%에 불과하다고 시카고대 안보 프로젝트 연구소가 집계했습니다. 연방 수사당국은 그동안 프라우드 보이즈를 비롯한 극단주의 단체들이 의사당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군중을 선동해 난동을 일으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 가담자 중 해당 단체 관련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다는 뜻입니다. 예상보다 일반인 가담자가 많았다는 사실은 극단주의 폭력과 사회적 분열에 대처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 난제에 될 전망입니다.
전직 연방수사국 특수요원인 애덤 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조직화된 단체는 물론 이와 무관한 개인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국내 국단지에 대한 정책을 고안하는 데 커다란 도전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대 연구진이 공개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번 사태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우세 지역 출신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이사, 건설, 요식업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셧다운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백악관에 협박 전화를 한 20대 남성이 결국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27세 남성 데이비드 카일 리브스는 지난 1월 28일 오후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교환원에게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인 2월 1일 비밀경호국 요원 존 로빈슨이 전화를 걸어오자 리브스는 한술 더 떠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리브스는 대통령 협박 혐의로 5일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은 리브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당국은 지난달 6일 있었던 의회 난입 사태 이후 대통령을 비롯한 유인 경호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리브스는 2009년 이후 10여 차례 체포 및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작년에만 9차례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부가 멕시코 국경에서 기약 없이 대기 중인 망명 신청자들에게 서서히 문을 열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9일 멕시코에 발이 묶여있는 망명 신청자 2만 5천 명에 대한 망명 절차를 재개한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일단 두 군데 국경 검문소에서 각각 하루 최대 300명씩 망명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민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어느 국경에서 먼저 시작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침은 바이든 정권이 출범 직후부터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이민 정책 뒤집기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의 미국행을 저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멕시코 잔류로 불린 이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7만 명가량의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 국경 지역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6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망명 심사 절차를 중단하면서 이민자들은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 국경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왔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불법 월경을 감행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 잔류 정책을 철회해 망명 신청자들이 전처럼 미국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전에 망명을 신청한 멕시코 내 대기자들에게도 미국 입국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정부는 다만 이것이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선 안 된다며 정식 망명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은 적발해 즉시 추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요양시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 수를 숨겼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쿠오모 주지사 최측근 보좌관 엘리사 드로사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와의 화상회의에서 요양시설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숨긴 점을 인정한 뒤 사과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드로사는 작년 8월 주의회가 요양시설 사망자 집계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절했고 이유는 그즈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우리를 공격하는 정쟁거리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양시설 사망자 수를 법무부나 의원 여러분에게도 제공해도 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라면서 법무부의 조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요양시설 사망자 수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육군이 여성에게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체력 검증 때 남녀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군 육군 교육사령부는 오늘 육군 전투 적합성 시험의 채점 방식을 3년 만에 다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마거릿 교육사령부 중령은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성에 기반을 두고 점수를 매길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전투 적합성 시험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2마일 달리기 등 3개 항목으로 40년 동안 시행된 육군 신체 적합성 시험을 2018년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대체한 제도입니다. 이는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전투 중 부상보다 근골격계 부상에 따른 전력 누수가 심했다는 분석의 결과에 따라 도입된 개선책입니다. 그러나 육군 전투 적합성 시험은 성별과 나이에 따른 기준을 두던 종전 시험과 달리 남녀, 나이를 불문하고 같은 기준으로 채점 방식을 변경해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시험 결과가 진급을 비롯한 인사에 반영되지만 남성이 높은 점수를 받고 여성이 대거 불합격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차를 찾고 계신가요? 토요타의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이벤트로 오세요.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코롤라, 코롤라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프리우스 프라임, 그리고 심지어 하일랜더 하이브리드와 같이 가장 인기 있는 토요타 모델에 엄청난 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낮은 리스 비용과 낮은 이자율로 크게 절약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놀라운 캐시백 혜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딜러를 방문하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차를 찾고 계신가요? 토요타의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이벤트로 오세요.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코롤라, 코롤라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프리우스 프라임, 그리고 심지어 하일랜더 하이브리드와 같이 가장 인기 있는 토요타 모델에 엄청난 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낮은 리스 비용과 낮은 이자율로 크게 절약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놀라운 캐시백 혜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딜러를 방문하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여보, 요즘 눈이 피로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 엄마, 나도. 그게 다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 블루라이트 때문이래. 수면도 방해하고 백내장, 황반 변성까지 일으킬 수 있다네. 그럼 어떻게 여보? 걱정 마요. 서독 안경에는 이 블루라이트를 막는 특수 렌즈가 있대요. 그럼 빨리 가자. 서독 안경으로. 대를 이어 믿고 찾는 올림픽과 하버드 서독 안경 323-72-3030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도 환영합니다. 몽 바베큐가 널찍하고 세련된 새 패티오 야외 테이블과 함께 다시 오픈했습니다.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고기, 이게 꿈이야 생시야. 프라임 립, LA 갈비, 마블링이 환상인 특급 꽃등심, 안심, 40가지가 넘는 신선한 샐러드 바. 냉면 장인이 뽑아내는 몽 바베큐에 시원한 물냉면과 맛깔나는 비빔 냉면.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무제한 고기, 무제한 샐러드 바는 오직 몽 바베큐. 웨스턴과 일가 213-388-7668 388-7668 몽 바베큐.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이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규명 작업에 본격 돌입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은 물론이고 사찰 정보 폐기를 위한 법안 재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회의원과 언론,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 대응을 예고했던 민주당. 방송 장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그동안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불법 사찰이 왜 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로 자행됐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활동에 본격 돌입합니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시기와 대상 등을 보고받을 예정인데 민주당은 보고 수준에 맞춰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 제출은 물론 필요할 경우 정보위 의결을 통해 사찰 자료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있는 만큼 누가 사찰의 대상이 됐는지 등 문건 목록 확보를 우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문건의 당사자가 공개 요청으로 확보한 문건 내용을 공유하면 이를 통해 정보 수집 방법과 활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사찰 정보를 국가가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만큼
진상이 밝혀진 뒤 어떤 절차를 통해 자료를 폐기할지에 대한 법제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보위 관계자는 사찰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900여 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쟁점화에 나선 사찰 의혹이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은 대규모 국책사업 공약이 중심을 이루는 이른바 토건 선거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끌고 가자 국민의힘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 얘기까지 얹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덕도 신공항이 어떤 규모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입니다. 부울경 시도민들께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열흘도 지나지 않아 특별법을 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서울보다 열세로 분류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공약에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구와 광주 신공항까지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TK와 PK 내부 갈등으로 공식적인 당 입장을 정하지 못하던 국민의힘을 향해 가덕도 공약에 승선하라고 계속해서 손짓했습니다. 부산 보궐선거 판세가 혼전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국민의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가덕도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며 조기 착공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로써 총리실 검증위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얘기가 나온 뒤 2달여 만에 양당이 가덕도로 모인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 카드까지 얹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물론 국민의힘 안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생산 유발 효과 54조 5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거대 양당 모두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국책사업 경쟁에 나선 셈입니다. 특히 양당 모두 뜻을 모은 가덕도 신공항은 어떤 규모로 만들지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안개 속 국책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선거용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아직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를 또다시 반복하는 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로도 미중 갈등은 변함없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견제에 한국도 참여하라는 압박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섣부른 중재 시도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정부 청산에 힘을 쏟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유일하게 인정한 트럼프의 정책은 중국 견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은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며 경제, 지적재산권부터 인권과 민주주의까지 사실상 모든 분야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Will confront China's economic abuses, counter its aggressive, coercive action to push back on China's attack on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and global governance. 미국은 특히 중국과 맞서는데 동맹국들과 함께할 거라며 한미일 공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사자협력체 쿼드 강화에 공감하며 더욱 밀착하는 모습으로 우리 정부를 향한 참여 압박도 커질 전망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한국이 미중 갈등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를 중국이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동맹인 미국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또 한국이 중국의 전략에 이용당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에 미국은 자유와 개방성,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반중연대의 고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하는 우리로서는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반면 중국의 사드 보복을 체험한 마당에 섣불리 입장을 정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나마 압력을 분산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에는 그 다자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 5국이 참여를 할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 그 모든 국가를 상대로 사드 때 같이 보복을 하거나 하기는 매우 어렵죠. 동맹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거기에 북핵 문제에 미칠 영향까지 복잡한 과제를 풀어낼 현명한 해법이 절실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경쟁, 민심 경쟁만큼이나 치열한 친문 DNA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친문 적임자 경쟁, 시작은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지지를 등에 업으며 본격적인 구애에 나선 겁니다. 광심, 문심 또 4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권이 있다면 당연히 저를 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늦게 선거 전에 뛰어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첫 공식 행보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코로나 막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너무 놀라서 모두들 다 얼어붙어가지고 대통령님 모시고 남대문 시장에 왔었고 공식 활동 밖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의 생일, 박 전 장관은 SNS에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축하글을 올렸고 우 의원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든든한 대통령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생일엔 각자 축하 화분을 보내거나 문안전화를 한 사실을 앞다퉈 알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체성을 강조하는 적통 경쟁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를 배웠습니다. 3분의 대통령을 지키고 함께해온 역사, 그 역사를 가장 잘 계승할 후보가 우상호다.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친문과는 거리가 있던 게 사실입니다. 박 전 장관은 정치활동 초반 정동영계로 분류됐고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선 안희정 캠프에 참여해 문 대통령과는 대척점에 서기도 했습니다. 우 의원도 개파보다는 86 운동권 그룹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적극적인 문신 마케팅에 나서게 된 데에는 민주당 경선 룰의 영향이 큽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로 최종 후보를 뽑기로 해 핵심 지지층의 선택에도 큰 비중을 뒀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보들이 지지층 다지기에 매진하며 실제로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 하지만 정작 본선 경쟁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나치게 친문의 그 전략에 맞춰서 행보를 하면은요, 중도층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를 누가 차지하냐 싸움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가 판가름 날 예정인 가운데 두 후보의 전방위 경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6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상의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최대한 높게 만들어드리며 메디케어 보험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웨스턴,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돌프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전미주 판매 부문 1위, 고객 만족도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우나 마사지 체어가 사랑받는 비결. 대체 뭘까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누르는 혁신적인 기술. 한국인이 만들어 우리 체형에 꼭 맞는 편안함. 자신 있는 품질로 업계 최장 5년 워런티. 전 미주 72개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카우나 마사지 체어. 피터 씨, 그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은 어떻게 돼가? 캐티. 뭐라고? 그 새 프로젝트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이랑 하는 거지? 스티브 씨겠지.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가 고프구나. 어떻게 알았어? 맥도날드에 돌아왔거든. 치킨 맥너겟 6피스가 2불50인데 클래식이랑 스파이시 하나씩 사서 나눠 먹을까? 이제야 말이 통하네. 스위티도 사자. 아무 사이즈나 1불이래.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프 및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울타리몰 토렌스 직매장이 세플베더와 크랜쇼가 만드는 우리은행 옆으로 이전 오픈했습니다. 토렌스 매장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급 세니타이저 또는 만능 클리너를 무료로 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토렌스 직매장에서 100불 이상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경품 추첨을 통해 현금 1000불 외 다양한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울타리몰 토렌스 직매장 310-325-9191 310-325-9191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빠른 리펀, 최대한의 리펀, 연방주국세청 세무감사 전문대행, 세금의 모든 것, 상담을 시작으로 귀하의 세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은행부자 및 급여 차압, 개인, 사업체 세무보고, 연체세금 삭감 해결, 국세청 세무감사 회계 세무절세계획, 연체세금 보고, 법인 회사 설립, 국세청 자산동결, 무료 상담, 기업 컨설팅까지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213-298-4298 213-298-4298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소비 지표의 부진에도 미국의 부양책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7.7포인트, 0.09% 상승한 31,458.4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8.45포인트, 0.47% 상승한 3,934.8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9.7포인트, 0.5% 오른 14,095.4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약 1%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1.2%, 나스닥은 1.7%가량 각각 상승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과 양호한 기업 실적,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둔화 등이 그동안 증시에 강한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4% 올랐고 금융주도 0.95%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는 0.49%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의 정세 불안 여파로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1% 급등한 59.4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이후 최장기간인 8거래일 연속 상승 후 전날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2.4% 뛴 62.6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을 공격한 뒤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이날 공표한 것이 중동 내 갈등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후티 반군에 대한 국무부 테러 단체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2% 내린 1,823.20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조지아주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무역위원회 소송 결과를 뒤집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이번 결정 때문에 조지아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ITC, 즉 미국 무역위원회는 세계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완승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배터리의 미국 수입을 10년 동안 차단하는 명령 등이 포함된 미 무역위원회 결정을 60일 이내에 번복할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2월 12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기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내려가면서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지만 일요일인 모레는 예년 기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고 화요일부터는 맑은 날씨 보이면서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조금 온화한 날씨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66도, 밤 최저 4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7도, 48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3도, 밤 최저 5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설 연휴인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5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4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LA